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이미 1, 2기에서부터 받아왔던 비판들입니다. 물론 그 중요도나 비중은 비교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작품이 주는 장점으로 커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장점들을 성의 없는 연출에 의해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3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계속해서 지적받는 부분이 바로 이 성의 없는 연출입니다. 애니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하물며 유튜브 영상까지도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메시지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연출을 하죠. 혹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 상황에 맞게 연출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모든 영상 매체를 관통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 기초를 대충 해버리는 바람에 도대체 머리에 물음표가 떠나가지를 않게 만들죠. 이건 뭐 얘기하는 게 입이 아프니 장면들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도대체 왜 이딴 식으로 연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연출을 해서는 안 되거나 이상하게 연출해버리는 바람에 도대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그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25화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화에서는 우방의 피안마와 토우마가 썰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피안마는 인간이 너무 악해졌기에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주장하고, 토우마는 그 반대로 현 인간들이 무조건 악하지 않고 분명 선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솔직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한데요. 정말 뜬금없이 오른팔이 홈이 곧 상생의 손마냥 튀어나와 폭발하게 되고, 그걸 본 사람들은 갑자기 위아더 월드를 시전하는데, 당장 눈앞에 천사도 보고 베들레헴의 별인지 천공의 섬 라퓨타인지 모를 것을 본 인간들이 뭘 저런 거에 놀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건 넘어간다 치고, 도대체 저 팔은 왜 튀어나와서 왜 터지고 있는 거죠? 이 팔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들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전쟁을 할 때가 아니야 이러고만 계시는데, 아니 그니까 저 팔의 정체가 뭔데요? 저 세계 사람들은 모른다 쳐도 시청자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저 팔들의 출처는 피안마이기는 합니다. 원작에서는 토오마의 팔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해 본인이 시전하려는 정화가 불완전하게 작동해 벌어지는 일임기는 합니다만, 지금 애니만 봐서는 그런 걸 알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아니 저 튀어나온 게 천사의 팔이라는데 그러면 천사의 팔처럼 연출을 하던가, 아니면 피안마의 능력처럼 보여주던지, 아니면 입으로라도 떠들어서 어떻게 정화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던지, 아니 뭐라도 해야 하는데 25화에서는 그냥 본인이 힘만 휘두르면 알아서 충성을 다한다느니 뭐 정화가 한다느니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 저 튀어나온 팔이 피안마가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팔의 모양, 그리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토우마의 숨겨진 능력 등 이런 떡밥들 때문에 저 오른팔들이 토우마의 폭주에 의해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기도 해요. 만약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스토리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자기가 인간의 선의에 의해 뭉칠 수 있다고 했고, 그 즉시 어떤 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토우마 본인이 일으킨 거라고 하면, 아니 무슨 필요의 악입니까? 자신의 말이 옳게 하기 위해서 세계의 위기를 가져오는 건, 아니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명확히 피안마가 저지른 일이라고 명시를 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대충 연출해버리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하도 말이 안 돼서 납득이 가지 않는 방식입니다. 원작으로 따지면 그 레전드인 열팽창 드립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기습을 해서 상대가 총을 못 사용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고작 100도 될까 말까 하는 물을 가지고 비행기 환풍구가 열팽창? 비행기 환풍구가 얼마나 열을 잘 버티는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상식적으로 고작 그런 사소한 열에 열팽창이 일어나 찌그러질 정도로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면 비행기를 띄울까요? 정원이 들고 탔다가 잘못해서 철 부분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서 열팽창 벌어져 찌그러지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거기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이 여기로 오라고 를 당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애니에서는 딱 여기까지 멈췄습니다만,
원작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총까지 열팽창이 벌어져 못 쏘게 됩니다. 아휴, 이 자리에서 모든 이과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송합니다. 이런 장면을 대표하는 부분이 6화 전설의 냥냥펀치와 제 개인적 최고의 명장면 16화 총 vs 커터칼 씬입니다. 6화 후반부 카키네의 도발에 의해 각성해버린 엑셀러레이터, 결국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폭주해 검은 날개에 의해 건물을 부수는데, 여기까지는 그가 폭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니까 납득이 갑니다만, 카키네를 갑자기 중력으로 땅에 꽂더니 주먹으로 죽방을 갈기는데, 그니까 등에 달려있는 검은 날개를 냅두고서 굳이 땅에다 꽂아서 죽방을 갈기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운드 상태가 이런 뭔 같은 연출이야 진짜. 의도는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작품을 방영하기 위해서는 원작처럼 묘사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기처럼 그냥 하늘의 별로 만들기에는 원작에서 보여줬던 엑셀러레이터의 분노와 폭주, 그리고 카키네의 처참한 최후를 담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죽방이 뭡니까 죽방이? 그럼 도대체 뒤에 검은 날개는 왜 나타난 건데요? 뭐 간기용입니까? 애꿎은 건물들만 부서졌잖아요. 그리고 사운드 상태는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컷을 보시면 말이죠, 여기서는 또 날개로 때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하고 싶은 게 뭔데? 처음에는 죽방으로 때렸다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냈다 수정하신 겁니까? 그냥 다 수정하세요. 그러니까 냥냥펀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못지않은 희대의 명장면이 있죠. 바로 16화 총과 커터칼의 대결입니다. 하마즈라가 타키치부를 구하기 위해 헬리콥터 조종사를 권총으로 협박하는데, 그걸 헬리콥터 조종사가 맞대응이랍시고 꺼낸 게 커터칼이고, 예전에 학원도시 방공에 관여했다며 역으로 협박을 하는데, 도대체 방공과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으며 파일럿은 무기를 못 다룰 것 같냐는 이야기는 왜 꺼냈는지에 대해서는 좀 넘어간다 치고, 의도는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으며 하마즈라라는 캐릭터성,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하고 타인이 봤을 때는 나쁜 녀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구하고 싶어하며 토마와 엑셀과는 다른 영웅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니 그럼 최소한 제대로 맞대응할 만한 무기를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 하마즈라가 썼던 손목에 넣어놓는 권총이라던가 아무리 못해도 군용 단검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커터칼이 뭡니까 커터칼이? 저 커터칼로 사람 죽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하다못해 그 커터칼을 목에 닿기 바로 직전에 던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뵐 건데요? 찌를 겁니까? 그래 놓고서 뭘 당당하게 협박합니까? 심지어 상대가 총을 머리에 겨루고 있는데 커터칼을 찌르든 베든 뭘 하려고 해도 하마즈라가 방아쇠 한 번만 까딱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하마즈라 얘는 나를 쏘지 못해, 마음이 약하거든, 이런 거라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겁니까? 강영욱 씨세요? 저는 정말 이 장면이 연출, 감독, 제작사에서 오케이를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중간에 말리는 사람이 없었나요?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 외의 단점들을 쭉 언급을 하자면, 이런 망할 연출들 때문에 다 죽어버린 새로운 캐릭터들, 이제는 진짜 밈이 되어가는 JC 스태프식 구린 액션들, 중요한 건 다 편집해놓고서 이 와중에 꾸역꾸역 넣는 개그씬,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오리지널로 추가하는 성상품화 씬들까지, 얘들도 정말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구립니다만 결론은 위의 단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인데요, 이건 제가 전에 데어라 3기 리뷰 때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편하게 돈 벌라고요. 어마금이라는 빅 타이틀을 가져와서 최대한 돈을 아끼고 고민 없이 만들어 놓고서 대충 서비스신 같은 것만 집어넣어서 캐릭터들이나 팔아먹으려는 그런 신부겠죠. 거기에 마침 다른 외전 작품들도 팔아야 하겠다 싶으니 그 스타트를 끊기 위해 급하게 꺼내온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흑우 취급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못 만든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진이 자본이 딸려서 저예산으로밖에 못 만드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본인들의 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괜찮은 퀄리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코노스바와 알바뛰는 마왕님이죠. 근데 못 만든 것과 안 만든 건 많이 다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단점들은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신경 썼어도 고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원작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했다면, 아니 원작을 좀 더 색다르게 각색하려고 노력했다면 저런 꼴은 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덕질을 하는데 돈을 쓰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퀄리티로 애니가 나와준다면 저는 그에 맞춰 얼마든지 흑가 될 수 있습니다. 패고 7장이나 뱅드림 같은 좋은 퀄리티, 좋은 연출을 보여주면 덕질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내 성정석이 여기에 쓰였구나. 내가 헛돈 쓰지 않았어. 이게 패고 팬들에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게임에서 쓴 돈이 애니에서 쓰였는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그만큼 좋은 퀄리티로 나와서 뿌듯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면 제가 전에 리뷰한 데어라 리뷰에선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도 사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나오겠죠. 비교해보세요. 앞부분들은 다들 즐겁게 덕질을 하는 반면 후자 데어라 팬들은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희망을 붙잡고 적은 가능성을 바라며 비는 모습. 왜 이렇게 슬프게 덕질을 해야 합니까? 심지어 어마금은 8년이라는 공백에서 나왔습니다. 중간에 10주년이라고 하면서 3기가 나올 것처럼 했지만 빅엿을 먹인 것은 덤이고요. 그랬다면 아무리 못해도 2기의 퀄리티는 나와야 하는 게 팬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3기에 대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데어라에 이어 이렇게 팬들을 연속으로 우롱하니 제이시 스태프에 대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네요. 그나마 어과초의 퀄리티가 아주 좋게 나왔는데 그거에 안심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팬들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죠.